병원에서 들은 한마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혈압이 180입니다. 그날 의사의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올해 63, 평생을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술, 남들만큼, 담배, 이미 10년 전에 끊었고, 운동, 바쁘다는 핑계로 안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런데 그날 단순히 감기 기운 때문에 찾은 병원에서 내 몸의 진짜 상태를 처음 알게 됐다. 이 상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 귀에는 크게 울렸다. 위험하다.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옆에서 계속 물었다. 괜찮은 거야? 약 먹으면 되는 거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고 숨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가 늘어난 머리, 살이 붙은 배, 축 처진 어깨.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 순간 내 인생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정작 내 몸은 돌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결심 하나를 했다. 한번 살아보자. 제대로.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다. 밥맛도 조금 돌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다. 괜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가?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병원 재검진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사 앞에 앉았다. 수치가 조금 내려갔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잠깐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꾸준함. 그게 전부였다. 집에 돌아와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운동도 식단도 생활도 하나씩 바꿔보기로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내 인생뿐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바꿀 줄은.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상상도 못한 말을 듣게 된다. 지금 상태라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그날 혈압 180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됐다. 3개월 만에 몸이 바뀐 이후 저는 이것부터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한참 바라봤다. 짭짤한 김치, 기름기 많은 고기, 그리고 늘 곁들였던 소주 한 병. 그게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오늘은 술 안 마셔? 아내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술을 끊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습관이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고,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단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 괜히 짜증이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입이 심심했다. TV를 보다가도 이럴 땐 한 잔인데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병원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다. 이 상태면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아줬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음식이었다. 나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했다.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국물을 남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이걸 왜 남겨? 아깝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내도 도와줬다. 오늘은 싱겁게 해봤어. 처음엔 맛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먹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입맛이 바뀌고 있었다. 세 번째는 걷기였다. PART1에서 시작한 아침 산책. 처음에는 10분이었지만 나는 조금씩 시간을 늘렸다. 15분, 20분, 그리고 30분. 어느 날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몸을 방치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다. 예전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놀라운 건 혈압이었다. 집에서 재보니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나는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몸이 좋아지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오늘 하루쯤은 그 유혹이 조금씩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오랜만에 한잔하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나갔을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 요즘 술 끊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에이, 무슨 소리야. 너가 술을 끊는다고? 친구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유혹을 이겼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감,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그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 몸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3개월째 되던 날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한참 보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하지만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의사가 멈칫한 이후 내 몸에 남아있던 진짜 문제. 하지만 한 가지가 걸립니다. 의사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멈췄다. 손에 쥐고 있던 검사 결과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 줄의 수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혈당이 높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혈당? 나는 당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제가 당뇨입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다.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위험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분명히 술도 끊고 짠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있었다. 왜 이런 겁니까?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겉으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쪽은 다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망가져 있다. 마치 지금까지의 내 인생 같았다. 혹시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밥은 잘 먹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더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혹시 밥 양이 늘지 않았습니까?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았다. 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더 배가 고파졌다. 이왕 건강해지는 거 잘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밥을 더 먹기 시작했다. 밥 한 공기에서 2공기로, 그리고 간식까지. 그게 문제입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나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건강은 하나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 아내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아내는 잠시 보더니 말했다. 그래도 혈압 좋아졌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한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결심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다음 날부터 나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 밥의 양을 줄였다. 처음에는 허기가 심했다. 이걸로 배가 찬다고? 하지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대신 채소를 늘렸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진짜 건강식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또 하나를 시작했다. 기록. 나는 매일 먹은 음식과 운동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었다는 것. 이렇게 먹으면서 건강해지길 바랐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철저해졌다. 밥은 반 공기, 간식은 금지,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걷기 운동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또 변하기 시작했다. 배가 조금씩 들어가고 몸이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의지였다. 나는 이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진짜 변화구나. 하지만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같이 해볼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기 시작했다. 아내의 한마디 우리 부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같이 해볼까? 아내의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나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다. 늘 나를 챙기던 사람, 늘 내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사람. 그런 아내가 처음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당신 힘들잖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 말에 나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나는 먼저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운동화를 꺼냈다. 나도 갈게. 뒤에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 우리는 나란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처음에는 둘 다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걸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길은 한산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좋았다. 당신 이렇게 아침에 걸어본 적 있었어? 아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이야.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이후 산책은 우리의 습관이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무조건 걸었다. 어느 날은 20분, 어느 날은 40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같이 걷는다는 게 중요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 요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아내가 말했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대화가 늘었다. 옛날에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우리 관계까지 바꾸고 있었다. 식사도 달라졌다. 아내는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채소 위주로 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게 더 좋아.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졌던 음식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가며 식단을 지켰다. 오늘은 조금만 먹자. 간식은 참자.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순간들이 둘이니까 쉬워졌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다. 나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확실히 달랐다. 얼굴이 갸름해졌고 몸도 가벼워 보였다. 진짜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내는 아이처럼 웃었다. 우리 계속 해보자. 그날 우리는 서로 약속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 약속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깊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이 검사 받으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 다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두 분 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특히 혈당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두 분이 만든 결과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바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고맙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고마워.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다. 이 변화가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놀랐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왜? 무슨 일 있어야 하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 목소리가 달라서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요? 네.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내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예전에 나는 항상 피곤했고 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대화도 짧았고 웃음도 적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달라졌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목소리가 달라졌대.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느꼈어. 진짜? 응. 요즘 당신 말할 때 기운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멈췄다. 아버지 맞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왜 누군 줄 알았냐?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진짜 달라 보여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좀 관리 좀 했다. 아내가 옆에서 웃었다. 요즘 열심히 살잖아. 아들은 나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몸이 아니라 삶이 바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아들은 식탁을 보며 말했다. 오늘 왜 이렇게 건강식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요즘 우리 스타일이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드세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나도 사람이야. 식사 중에 아들이 물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죽기 싫어서. 식탁 위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병원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저도 요즘 건강이 걱정돼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너 아직 젊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관리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나처럼 바뀌면 되지. 아들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끔 전화해서 물었다. 아버지, 요즘 뭐 드세요?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웃으며 하나씩 알려줬다. 너도 해봐. 별거 아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바뀌자 가족이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설마 건강해지고 있는데 왜 쓰러질 뻔했을까?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늘 그렇듯 나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다녀올게. 아내는 익숙하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걷기 시작했다. 요즘의 나는 예전과 달랐다. 숨이 차지 않았고 다리가 가볍고 걸음이 빨랐다. 정말 많이 좋아졌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햇살이 좋았고 기분도 좋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순간 몸이 휘청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 이게 뭐지? 나는 길가에 멈춰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에 식은땀이 났다. 설마 다시 안 좋아진 건가?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았다. 숨을 고르고 물을 마셨다. 몇 분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다. 괜찮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좀 쉬다 왔어. 하지만 아내는 눈치를 챘다. 얼굴이 안 좋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걷다가 좀 이상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병원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잠깐 그런 거야. 하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야. 이번엔 꼭 가자. 결국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에 앉았을 때 나는 괜히 긴장됐다.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운동량을 늘리셨습니까? 네, 많이 걷고 있습니다. 의사는 다시 물었다. 식사는 어떠세요? 나는 말했다. 밥 줄이고 건강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식사를 너무 줄이신 건 아닙니까? 나는 멈칫했다. 그게 조금은. 사실 나는 최근 더 욕심을 냈다. 빨리 좋아지고 싶다. 그 생각에 밥을 더 줄이고 운동은 더 늘렸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놀랐다. 네, 몸이 적응할 시간 없이 에너지가 부족해진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건강은 빨리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 말이 머리를 때렸다. 나는 그동안 또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욕심,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무리하게 만들고 있었다.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 상태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너무 무리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날 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좋아지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건 또 다른 실수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걸었다. 천천히 숨을 느끼면서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이게 맞는 거구나.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니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또 하나를 배웠다. 내 몸은 내 편이다. 의사가 말해준 단 하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은 결국 하나입니다. 병원을 나오기 전 의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나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게는 의외였다. 나는 그동안 많이 바꾸려고 했다. 운동, 식단, 생활 습관, 심지어 수면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 하려고 하면 결국 다 놓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평생 하세요. 나는 멈췄다. 하나, 단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운동일까? 식단일까? 아니면 생활 습관일까? 나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이라면 뭘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말은 단순했지만 핵심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뭘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떠올랐다. 걷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걷는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많은 걸 하지 않았다. 운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걸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걸었고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다. 핑계는 만들지 않았다. 오늘만 쉬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몸이 더 안정됐다. 무리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지속이었다. 나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아내도 변했다. 나도 이제 욕심 안 낼래. 우리는 서로 웃었다. 그냥 계속 가자. 그 말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더하신 건 없으시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의사는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계속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나 잘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깝다고 느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 60대에 시작한 도전 유튜브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대단한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있었다. 바뀐 삶.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 요즘 뭐 생각해? 아내가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튜브 한번 해볼까? 아내는 잠시 나를 보더니 웃었다. 당신이?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나도 웃기지?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해봐. 잘할 것 같아.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다음 날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카메라를 켜고 내 얼굴을 비췄다. 안녕하세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걸 내가 한다고? 나는 한숨을 쉬며 카메라를 껐다. 첫 도전은 실패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말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내가 어떻게 건강을 바꾸게 되었는지, 어떤 습관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편집도 몰랐고 자막도 없었다. 그저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았다. 이걸 누가 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조회수는 10? 별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해냈다. 그 감정이 더 컸다. 그리고 일주일 뒤 댓글 하나가 달렸다. 저도 60대인데 용기 얻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용기.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다. 나는 깨달았다. 조회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 이후 나는 계속 영상을 올렸다. 하루에 하나,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오늘은 걷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식단 이야기입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댓글도 늘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게 나의 새로운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들었냐? 아들은 웃었다. 친구가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진짜? 네. 조회수 꽤 나오던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뿌듯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상상도 못한 숫자를 보게 된다. 조회수 10만.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이게 맞나? 손이 떨렸다. 아내를 불렀다. 여보, 이거 좀 봐. 아내는 화면을 보고 입을 막았다. 와, 대박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이 났다. 내가 해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를 알게 됐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조회수 10만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회수 10만.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이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겼다. 유튜브를 켜는 것. 오늘은 얼마나 봤을까? 그 기대감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조회수는 조금씩 더 올라갔다. 댓글도 점점 많아졌다.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덕분에 병원 갔습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답장을 달았다. 함께 해봅시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책임감.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진심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영상 보고 병원 갔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검사 결과가 안 좋았는데 덕분에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다행이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 이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다. 100명, 1000명, 그리고 1만 명.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내가 옆에서 말했다. 당신 이제 유명인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방송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네, 선생님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던 나였다. 그런 내가 이제는 방송 출연 제안을 받고 있었다. 제가요? 상대방은 웃으며 말했다. 네,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고 계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방송 나온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웃었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병원 안 갔으면 아무것도 없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다.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부담이 따라온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악성 댓글을 보게 된다. 이 사람 믿어도 되나? 그 한 문장이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악플 하나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되나? 그 댓글 하나가 내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는 글.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영상을 찍지 못했다. 카메라를 켰다가 다시 껐다. 괜히 시작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물었다.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댓글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괜히 하는 거 아닐까? 아내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만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만둘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울렸다. 그럼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아내의 말이 이어졌다. 당신 영상 보고 힘얻은 사람들 있잖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머릿속에 그 댓글들이 떠올랐다. 용기 얻었습니다. 덕분에 시작했습니다.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 사람의 말보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나 계속할게. 아내는 웃었다. 그게 당신이야. 다음 날 나는 다시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내가 느꼈던 불안, 흔들렸던 마음, 그리고 포기하려 했던 순간까지 있는 그대로 말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영상을 올리고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똑같습니다. 솔직해서 더 좋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래, 이거다. 완벽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진짜면 됐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더 꾸미지 않았고 더 숨기지 않았다. 그저 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회수가 더 올라갔다. 구독자도 더 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 하나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는지. 어느 날 나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다. 나 많이 바뀌었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게 된다. 인생 후반전 저는 이제부터입니다. 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어느 날 혼자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하지만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 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있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가까워지면서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을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했다. 어느 날 나는 노트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인생 목표를 적었다. 건강 유지하기, 매일 걷기, 영상 꾸준히 올리기, 한 사람이라도 돕기. 간단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그 노트를 매일 확인했다. 오늘도 했나?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씩 체크했다. 그 작은 습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걷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맞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걷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 사실이 나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진심으로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를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영상을 찍을 때는 더 정성스럽게 말하고 모든 순간이 조금 더 의미 있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나 강의 한번 해볼까?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강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경험 직접 나눠보고 싶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이 나를 또 한 번 움직였다. 나는 작은 모임부터 시작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처음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다. 나는 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실수했던 것, 힘들었던 것, 그리고 바뀐 것까지. 강의가 끝난 후 한 분이 다가왔다.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날 나는 또 확신했다. 내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내가 바뀐 이유는 단 하나였다. 60대 인생을 바꾼 단 하나,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떠올리며 병원에서 들었던 그 말,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 술을 끊고 음식을 바꾸고 걷기 시작하고 유튜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뭐가 나를 바꾼 걸까? 운동일까? 식단일까? 유튜브일까?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다. 결심.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다. 그 생각 하나,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결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운동도, 식단도, 유튜브도 모두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뭘 먹어야 하나? 어떤 운동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할 건가 말 건가. 그 선택. 그게 전부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몸이 바뀐 것보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생각.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일 하지 뭐. 그 말 대신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하자. 그 작은 차이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날 저녁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내,
그리고 아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아들이 물었다. 무슨 생각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인생 아직 남았다. 아들은 웃었다. 당연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아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을 채웠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바뀔 수 있다. 거창한 게 필요 없다. 단 하나면 된다. 결심.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세요. 나는 바뀌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그걸 몸으로 겪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진심으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